현재 사우디의 국방 차관급 고위 관계자가 그 방안에 13일부터 한국의 해군 공군을 참관하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은 최근 한국에 여러 가지 망언을 쏟아놓은 것은 물론이고 사우디의 특정 행동에 대해서 매우 큰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중국이 그러는지와 특히 한국의 특정 방산에 대해 예민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우디에서 왜 차관급 특사를 보냈는지, 중국은 왜 그런 모습인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우선 방산업계와 국방당국에 따르면 탈랄 압둘라 아우타이비 사우디 국방차관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큰 관심을 보이며 참관할 걸로 보이고,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청궁2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도산 안창호함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방산 도입을 이제 구체적 검토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논의할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국과 크게 상관없는 일로 늘상 있는 한국의 방산에 관한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에 발끈했다는데 중국 측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우선 최근 중국에서는 중동에서 미국을 도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면서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포함된 이 훈련에는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 해당 일로 무력 시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왕원빈 중국 외교 대변인은 한국의 최근 대만 해협 항행의 자유 발언에 관해서 한국은 예전엔 안 그러더니 알아서 처신을 잘해야 한다라면서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죠.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의 연합이 얼마든지 한국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사우디와의 밀월 관계도 깊어져가는 상황으로 교역액이 증가했으며 사우디는 미국 대신 중국이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게 더욱 친밀한 관계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군이 많아지고 있으며 반면 이웃나라인 한국은 미국 라인이기 때문에 항시 한국에 경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군사적으로도 주의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는 최근 들어 러시아의 무기를 수입하는 행동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미국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러시아가 파고들었고 이를 중국이 눈여겨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우디는 60%의 무기를 미국에서 사들였고 중국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홍콩의 SMP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기업인 사우디 군수산업은 중국과 드론 무기를 놓고 논의 중이며 HQ-17A 등 단거리 대공미사일을 중국에서 도입할 것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통해서 사우디에 다양한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거래가 늘어난다면 중국 경제가 씨름하는 것도 살릴 수 있다는 의도였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최악의 침체 국면인데 오일머니로 무장한 사우디가 수입해주고 중국이 사우디의 방산을 20%만 차지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장으로 판단한 것이죠. 특히 사우디가 중국산 무기를 대거 들인다면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파급 효과가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우디는 앞서 논의된 대로 한국의 방산으로 눈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단거리 대공미사일 대신에 한국의 천궁을 선택하면서 중국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파키스탄 등에 납품하는 J-20C 전투기를 사우디에도 판매할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한국의 KF-21을 이번에 살펴보면서 적극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국은 매우 굴욕감을 느끼는 사우디의 행보가 이번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중국이 그렇게 만들고 사우디에 납품하려는 잠수함을 사우디가 한국향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이번에 도산 안창호함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운용 방안을 살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줬다 빼앗은 격으로 왜 갑자기 한국에서 이런 행동을 사우디가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한데 중국이 서방의 첨단 반도체나 군사용 부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이 최근 태국에 잠수함을 납품하려다가 사실상 퇴짜를 맞은 것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중국은 독일제 잠수함 엔진을 들여오려 했는데 독일 당국은 이제 중국의 군사용품 수출을 금지해버린 겁니다. 이는 러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 동맹을 비롯한 중국 세력에 대한 경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중국제 엔진으로 태국의 잠수함을 인도하려 했으나 태국에 곧바로 거부당했습니다. 아무리 사우디가 중국과 밀월 관계라 하더라도 중국의 잠수함을 들여올 가능성이 낮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는 프랑스와 한국 등 주요 잠수함 공급처와 계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특히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 대신 프랑스의 라파를 도입하거나 군수물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6월 빈살만은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서 다양한 군사 협력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프랑스가 사우디와 방산에서 결이 맞는 점은 미국이 프랑스의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방문했고 미국의 보잉 대신 에어버스 선물을 통째로 받는 등 프랑스와 중국의 밀월이 깊어갔고 미국 외의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사우디는 이를 놓칠 리가 없죠. 프랑스는 우수한 방산을 다수 거느리고 있으며 사우디는 돈도 문제가 없으니 접근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한 미국 군사력에 의지하는 유럽에서 사우디는 다소 껄끄러운 상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거액의 방산을 주문함으로 해서 환심을 사고 관계를 유지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수함의 경우 미국이 50조 원의 뒤통수를 쳤지만 사우디가 이를 메꿔주면 프랑스 친구는 누가 되겠냐는 거죠. 미국 제1동맹이라는 영국조차 사우디를 첨단 전투기 컨소시엄에 넣으려 하는데 프랑스는 더 환영하겠죠. 따라서 여러가지 면에서 사우디 잠수함은 프랑스 나발그룹이 가장 앞서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겁니다. 또한 한국도 잠수함을 납품할 수는 있지만 수출 실적은 인도네시아 정도로 미미합니다. 또한 한국은 프랑스는 물론 독일의 티셴크루프 등에서 오랜 기간 잠수함을 조달하고 부품도 수입했기에 최근 K방산이 워낙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잠수함 부분에서는 후발주자라는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뜻밖의 한국이 프랑스 대비해 매우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사우디가 가장 원하는 기술 이전 형태와 사우디 현지 생산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K방산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 현지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기술 호환을 지속 지원해주고 있죠. 반면 프랑스에서는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사우디 왕립 해군의 의도와는 다소 동떨어집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와 각종 프로젝트를 현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화로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해온 사우디의 담수화 프로젝트는 대부분 한국이 도맡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담수화 기술이 현지화되어 가도록 가장 잘 돕고 협력한 것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방산의 가장 큰 이점인 기술 이전 및 교육, 사후 정비 패키지가 잘 먹히는 국가입니다. 여기에 사우디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쓰일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수백 명 인원 파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조선산업 역사상 해외 조선소 최대 파견 인원인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선소 프로젝트에 중국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HD 현대의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사우디 조선소 IMI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HD 중공업이 사우디 조선소의 기술 로열티 방식의 조선소를 진행하기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조선소나 기술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끝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무리 사우디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더라도 국가의 기간산업 조선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은 중국이 아닌 한국임을 분명히 한 것이며 이는 한국의 기술을 높게 사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가 유조선을 찍어내는 중국이지만 이것을 사우디에서 만들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우디 아람코와 합작한 현대중공업의 IMA는 엔진 분야 및 다양한 조선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고 이미 사우디 아람코 측은 2019년에 현대오일뱅크에 1조 3천억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업 간의 양자 간 두터운 신뢰가 있는 데다가 국가 간은 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결정적으로 정기적으로 한국 노하우가 이식된 사우디 조선소에서 잠수함 정비는 물론이고 추후 생산 혹은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더욱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며 다른 국가보다 한국이 갖는 특장점이 존재하기에 한국 잠수함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입니다. 과연 사우디가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한국의 잠수함을 발주하게 될지 이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